저희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빠뜨렸더라고요. 자, 네, 해야죠. 자, 좋아요와 구독 예,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눌렀어요? 누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중독TV 신재호 김아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알코올 의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주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영 선생님께서 지난주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지난 시간에는 사회적 음주와 문제적 음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회적 음주는 사교적으로 어울리기 위해 가볍게, 즉 취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는 것이고, Greetings, good man. Might I trouble you for a drink? 가끔이더라도 마셨다 하면 취하거나 소량이라도 스트레스의 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음주를 지속하면 문제 음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량이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잠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자기 위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하거나 아주 가끔 마시더라도 그러니까 취하게 마셔서 뭐 주사가 생기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 문제 음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울증, 자살 그리고 문제 음주가 어떤지 알아봤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니까 자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저희가 알아야 될지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자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어떤 분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보편적인 상황에서 자살 요인으로 자살 경로로 작용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 음주 문제가 있는 분들에서도 동일하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 자살 부검이 이루어진 결과가 최근 11월 달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자료를 보면 우울증, 이전의 자살 시도, 업무 스트레스가 확연하게 눈에 띄는데요. 네네.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래프에서 이 튀는 수치를 보시면 정신건강 문제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아주 다수 빈도가 응답이 돼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일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력이 있었는지가 실은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꾸준히 수치가 올라가 있는 대인관계 영역,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경우도 좀 꾸준히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나온 위험 요인들이 연령대별로 영향력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대단한 통찰력인데요. 그 심리 부검 결과에서도 연령대별로 자살 경로의 위험 요인이 특징적으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20대는 아무래도 관계 문제와 관련된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었고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부터 40대까지의 초기 중년층은 아무래도 실직, 그 다음에 취업난, 그리고 직업에서의 적응 곤란, 이런 직업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게 문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년의 경우, 여성의 경우는 좀 갱년기적인 위험이나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과 같은 문제, 그리고 남성들에서는 50대가 특징적으로 음주 문제가 자살 경로로서 작용하는 그런 특징적인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령층에서는 신체 문제로 인한 좌절이 아무래도 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음주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 자살 위험성이 더 높은 분들을 요약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실연, 사별, 실업같이 큰 상실감을 겪는 경우, 이는 우울증에서 자살 위험 요인으로도 공통적으로 자주 이야기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적인 부정을 겪는 대상들, 그리고 음주 후에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했다거나 또는 음주 후에 자살 시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중증의 신체 질환이 있거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완돼 있는 분들의 경우는 특히 더 유심히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주변에 음주 문제와 자살 시도가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적시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방금 전 인용한 5년간의 심리 부검 분석 결과에서도 사망 전에 경고 반응을 보였던 분들이 조사자의 93.5%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인들이 그걸 인지해서 확인한 경우가 22.5%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살 신호를 미리 인지를 해서 전문가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주변인들이 알아차려야 할 자살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관찰되는 신호는 역시 중요한 소유물을 정리한다든지 유언장을 남긴다든지 하는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죽고 싶다는 표현이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 그리고 평소와 그 사람이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가 좋았던 친구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혼자만 있으려고 한다든지, 명랑했던 사람들이 침울해진다든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음주 상태에 있는 경우도 아무래도 좀 위험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책감, 허탈함, 허망함 이런 표현들이 많이 또 늘어났을 경우, 또 수면이 지속적으로 어려우면서 아주 초조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또 경고 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문가에게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주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이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사자들로서는, 술 문제가 있는 분들로서는 아무래도 술 자체를 치료를 하는 게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울증을 쭉 치료를 하는 중에 우울증이 난치성이고 회복이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술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무리 우울증 치료를 하더라도 술이 지속이 되면 그 우울감을 계속 지속시키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진정 효과가 있는 약을 복용을 할 때에 또 음주를 하게 되면 더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 문제를 제대로 치료받고 또 술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받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술이 자살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시리즈가 진행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은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새로운 시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중독, 내년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